안녕하십니까. 마켓앤슨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일단은 혼조세로 끝이 났었는데 오늘 우리 장도 그렇게 센 흐름으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시작을 했었는데 장 열린 지 약간 5분도 채 안 돼서 코스피는 곧바로 하락 반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시장 다시금 플러스를 다 달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렇게도 원했던 500을 일단은 처음부터 돌파를 해서 지금도 500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수와 수급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외인들의 외도 속에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는데요. 선물은 그래도 소폭이나마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좀 줄이니까 코스닥의 지수가 500포인트를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지금 코스피가 정확히 1730, 31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장 초반 비찰 거래도 매도 우위였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소폭 매수 우위로 전환이 조금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테마 쪽 움직임을 좀 먼저 볼까요? 자, 오늘 쇠고기 관련주들이 많이 뜨네요. 한미 FTA 관련해서 비중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항공, 여행, 지금 아시아나항공 오늘 5%나 급등하는 것. 여행주들도 오늘 또 역시 모드투어, 하나투어 연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뭐 한 번 잠깐 쉬는 정도인데 3%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역시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 업종군들은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주들도 오늘 일부 종목들 지금 상승폭을 약간 줄인 상태이긴 한데요. 2% 이상씩은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천리안의 성공적인 발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좀 안 좋은 쪽은요. 역시 건설 관련 작은 종목들입니다. 네, 구조조정 대상인 종목들 남광통은 이미 한가에 접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약보합 정도로 낙폭을 제한하고 있는 조금은 대조적인 모습이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금 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로 거래소 내에서만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좀 전에 보셨다시피 건설주들의 움직임은 그러합니다. 일단 아주 커다란 그런 종목들 조금밖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철강금속 쪽에서 대형주 포스코는 한 1.2% 떠내리면서 49만 원을 위협받고 있지만은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거의 한 3% 가까이 오늘 올랐었습니다. 지금 약간 상승폭을 줄인 상태인데 비철금속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5%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내리지만 현대제철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운수 창고 업종 괜찮다 말씀을 드렸었죠. 아시아나항공 거의 한 5% 가까이, 현대상선, 대한해운 모두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3%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해운주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오늘 이번 주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오늘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 구조조정 관련해서 은행주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말들이 많았었고 관측도 난무했었는데 오늘 일부 지방은행을 빼고는 은행주의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지요. 자, 그리고 의료정밀 쪽에서 보시면 KC텍이 오늘은 소폭이나마 하락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 쪽도 한번 분위기를 볼까요? 네, LG 생활건강이 3%나 급등하고 있고요. SK에너지 OCI가 1% 상승, 호남석유도 거의 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섹터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부 괜찮은 종목들, LG 이노텍도 뭐 한 1%,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한 3% 가까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정확히 코스피는 1730, 코스닥은 정확히 500포인트입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아침장 잘 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또 금주는 6월 달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한 달을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이제 반기 결산을 해야 되고 또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그런 7월의 시작이 겹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자, 지난 주말 여러분들 좀 아쉬움이 좀 컸던 그런 주말이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초여름 국민들을 열광케 했던 우리 월드컵 전사들이 그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좀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시작할 때는 16강 진입이 목표였는데 막상 진입하고 나니까 조금 더 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겠죠. 네. 그러나 욕심은 과욕을 부르고 과욕은 또 후회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인생살이와 똑같고
축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뭔가 크게 수익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욕심은 과욕을 부르고 후회를 낳게 하는 것도 주식시장과 생리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조금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하락 반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은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밀고 간다. 가는 데까지 간다 하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종합지수는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장에서도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내 종목만 꼭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종합지수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이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종목별로 차별화, 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기관과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드리기 앞서 자, 현재 시장 상황 미국과 국내 시장 한번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지난 주말은 혼조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 십자형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조정에서 이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할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반등 타이밍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지선대 근접에 따른 반등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이제 지지선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 하락은 매수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 시장의 지지선대 근접이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으로 오늘 장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 출발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 참 너무나 강한 모습입니다. 빠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빠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주가가 상승하면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한 장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고 약한 장에서는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주가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조정의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수직 상승한 것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이 조정은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데 기간 조정을 모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을 학수고대하는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다 눌림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조정은 매수 기회로 여러분께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금일장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사주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도 주간단위로 아마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쯤 다시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줄까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 한 주 오늘도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친구들입니다. 네. 이 외국인 친구들이 오늘 또 월요일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한 400억 매도하고 있지만 네. 그 물량을 국내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이 모두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래소 시장, 다시 말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400억 정도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755계약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를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국내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일을 보인 종목을 보면은요. SK CNC, 삼성전자,
신세계, KB금융, 포스코를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역시 포스코를 매수 가장 많이 했죠. 포스코, 네.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삼성화재, OCI를 매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대부분 업종 대표주입니다. 뭐 반도체 업체의 대명사 삼성전자, 뭐 유통업체의 대명사 신세계, 그 금융주의 대장주 KB금융, 뭐 그리고 철강주의 대장 포스코, 그리고 SKCH 지주사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삼성화재, OCI 모두 그 업종의 대표주자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강도 면에서는 다소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강도는 좀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좀 숨을 죽이고 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현재의 강세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 1위 종목을 보면 주성엔지니어링, 동서, 태웅, 메가스터디, SK컴즈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실리콘웍스, 네페스, CJ오쇼핑, 다음, 하나투어를 매수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최영커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여행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여행주에 대해서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여행주들은 1위부터 5위 사이에 랭크는 안 됐습니다만 10위권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해도 여행 관련주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개별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정환 상무님,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잖아요. 아시죠? 그날. 예. 코스닥 그날이요? 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날 하셨잖아요.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80년대 대학가요제에서 김현숙 씨가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그날인데. 예. 제가 거기까지. 모르시는군요. 예. 예, 좀 썰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께서 전에도 저한테 그런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네. 우리 이상무 전략 참 잘 듣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고가주만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참 알면서도 매수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작다는 것이 자본금이 작다는 의미보다는 그렇죠. 현재가가 조금 싼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한번 두 종목 해드린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종목을 매수할 때는 철저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유보율, 부채비율 같은 재무구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은 대주주 주식 보유 비율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주주가 그 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주주들이 3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안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캐시텍입니다. 이 캐시텍은 IT 업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캐시텍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유보율이 843%, 부채 비율이 32%밖에 되지 않는 재무 구조상으로 굉장히 견고한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지난 1, 2분기 동안 실적도 좋았지만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급속하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장비는 한 76%,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장비는 89% 정도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적정 매수 가격대는 얼마냐? 한 7,100원 선이라면 전후한 시점이라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과연 KC텍 현재의 주가가 어떤지. 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 이게 너무 상승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상승으로 인해서 7,000원대의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데 저는 무게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은 지난주 매수 잘하셨던 분이라면 계속 홀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 관심을 역시 7,1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목표 가격대는 한 8,000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서 한번 눌림없이 매수 관심. 가격적으로 지금 7,120원입니다. 제가 7,100원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KC텍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가격이 좀 싼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네. KT뮤직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 KT는 회사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KT그룹 계열사입니다. 이 KT그룹이 KT그룹 계열사 중에서 음악 콘텐츠 전담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요즘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있죠. 네. 그렇죠?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아주 요새 최고의 세계적인 명사로 떠오르면서 부각을 시켰던 이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KT입니다. 네. 이 KT에서 이 애플사로부터 웹스토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이 KT뮤직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이 아이폰에 대한 전망은 뭐 이번에 그 삼성에서도 갤럭시 S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향후 핸드폰 시장은 이 스마트폰 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KT뮤직도 그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 시장 확대 그리고 애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2,100원을 전후한 시점에 매수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격적으로 지금이 아주 적정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주가가 물론 이렇게 싸게 사면 좋습니다. 네. 지난 5월 말에 장중 저점이 1,47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바닥인 것을 알지 이 시점에는 모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샀다고 하면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이 앞에서 여러 번의 단기 저점을 형성시키는 이 시점에 다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팔지 않으면 급락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주가는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사라. 적어도 기술적 분석상, 차트 분석상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정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주다 격언에도 보면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라 하는 격언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KT뮤직도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현재 2,150원 정도 플러스 한 4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소폭 마이너스 때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소폭 상승인데요. 제가 2,100원대, 장중에 2,130원 마이너스 권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네요. 2,130원에서 2,1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2,100원대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소폭 플러스라 하더라도 2,100원대 초반에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작은 종목 중에서 KC텍하고 KT뮤직하고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열심히 많은 분들이 받아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출시된 이후에 뭐 많은 수혜주로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재광 상무께서 아이폰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종목 얘기를 하신 거는 KT뮤직이 또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더불어서 수급 특징주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심 가져볼 종목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다시 하락 반전이 됐거든요. 사실은 한 번 더 하락 반전, 상승 반전 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인데요. 지금 172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정확하게 500포인트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도 오늘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기금은 계속 사주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선물까지도 일단은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이시스도 조금씩 더 안 좋아지겠죠. 콘텐고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는 알아봤고요.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 보여지시는지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LG 디스플레이가 3,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2, 4분기 비수기를 벗어나 3, 4분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LCD 패널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 4분기의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업황이 회복될수록 주가 상승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윤 하이드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장 개시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윤 하이드로는 지난 주말 종말품 혼합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공정 개발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국책과제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월드컵 단독 중계로 수혜를 누렸던 SBS 관련 종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SBS 미디어홀딩스가 8%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SBS와 코스닥 시장의 SBS 콘텐츠 허브도 3% 내외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월드컵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미 16강 얘기 나오기 전부터 탈락하기 시작해서요. 종목들도 지금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었군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 2분기 1, 2, 3, 4, 5, 6, 6월달 거의 끝나가고 3분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2분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치를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실적을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하면 좋을런지 그 활용법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들어서 미국에서 금융개혁 법안 상하원에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는지 국내 주요 리포트 증권사를 통해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삼성증권은 2, 4분기 국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데 이어 3, 4분기에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주가는 2, 4분기 실적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3,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비로소 강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 같은 대규모 국채 만기가 10월쯤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 4분기에는 대외 리스크가 주가의 발목을 잡겠지만 3,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국채 이슈가 끝나는 10월경에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와 자동차, 은행, 보험, 정유업종이 3, 4분기까지 실적 호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하며 단기 매매보다는 하반기까지 바라보는 긴 안목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둔 미국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의 투자 범위를 제한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금융개혁안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자산 건전성 회복과 시스템 안정으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금융개혁에 따라 제조업의 매력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 내겠지만 2분기에는 유럽의 문제 국가들의 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정도에서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연중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금융개혁법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에 9시 57분 정도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간 10시 조금 지난 시점에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문제 종목에 대한 시원한 해답 전문가로부터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량만 기다려주시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간단하게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이 언급한 종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개걸음 장세에서도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뉴스를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네, IT 부품주였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몇몇 특정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주성엔지니어링과 네페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성엔지니어링 좀 다들 아시죠? 반도체 장비주이고요. 특별히 증착 장비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솔라셀 부문에서 이제 태양광까지도 매출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처가 훨씬 더 좀 다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틀째 이미 급등한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눌릴 것이 크게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더 강세를 보였을 때 아마 그래도 조금은 따라잡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때문에 매수가를 23,000원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예상을 하셨거든요. 22,500원, 23,500원 사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한번 주가를 확인해보죠. 네, 22,850원.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가격에서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23,000원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 사서요. 목표가는 27,000원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혹여나 모르니까 21,000원 제가 대신 언급을 해드리죠. 다음으로는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LCD 패널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지금까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페스 역시 기관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 지속적인 증설로 인해서 앞으로 더한 그런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가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야 목표가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23,000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얘기하셨는데 네페스도 주가 확인합니다. 24,050원이네요. 23,500원보다도 약간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네페스의 경우에는 쭉 지금 오늘 3.45%나 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잡으셨다면 아마도 지금 이 정도 처음에 예상하셨던 매수가인 23,000원, 23,500원 정도에서는 아마 잡을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살짝 갭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페스 목표가가 28,000원이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코너에서 얘기가 나왔던 두 종목 한번 저희가 점검을 대신해 드렸고요. 네, 다음은요. 오늘의 센 전략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께서 언급한 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롱 인더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자동차 IT 전방 수요 개선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 보니까요. 중국발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면서 좋은 리포트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상당히 강하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LCD용 필름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큰 테마라고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매수 가격을 57,000원, 58,000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이런 매수 가격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59,400원까지 올라가네요. 예. 오늘 시가가 어느 정도 음봉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다시금 좀 힘을 내는 듯 싶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지금 1%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오늘 아침에 시가는 한 6만 원 정도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 지금 59,400원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조재석 부장님께서는 이 코롱 인더스트리 7만 원까지 내다보셨는데 말이죠. 자, 지금 일단 문제는 현재 잡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전에 나오셔서 코롱 인더스트리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이래저래 중국 얘기도 나고 리포트도 좋아서 많이 좀 뛰는 것 같은데 음봉이라고 그래도 아직은 말씀하신 가격에 오지 않았거든요.
예, 예. 예. 오늘 뭐 오전에 그 코롱 인도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침부터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지금 매수 가격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종합지수 자체가 뭐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기엔 아직은 조금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요. 네. 그 오후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매수 리포트가 약발에 좀 닿는 뭐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서 58,000원대에서 좀 뭐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처음 얘기하셨던 가격 58,000원 정도에서 코롱 인더스트리 사자는 말씀이신데, 예. 요즘에 종목들 보면 지수는 계속해서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간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 결국 못 잡는 건 아닌가 우려도 조금은 되는데요. 아, 예, 뭐, 지금 이제 보통 약간 중소형주들은 그 잡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이 종목은 그 거래소의 중형주에 해당하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그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이런 쪽들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중대형주는 그래도 조금 참으시면은, 다시 58,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오후 정도에 뭐, 금요일 날 보합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서 58,000원대 아직 그 21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롱 인더스트리 지금 뭐 그렇게 가벼운 종목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못 가는 거에 분명 연동을 받을 것이다. 거의 5만 원대 후반 정도의 주가를 갖고 있는 코롱 인더스트리죠. 58,000원대 정도 오면은 내일이나 뭐 오늘 오후나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세한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드릴게요.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특정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전화부터 먼저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텔레비전에 제가 나오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오디오 볼륨을 예쁜 아주 언니 조금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오디오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예, 지금 훨씬 낫네요. 예. 지금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SK 네트워크스를요. 네. 11,400원에 네. 한 2달 전인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또 뭐 떨어지고 네. 계속 지금도 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예. 2분기 실적이 어떤지 앞으로 성장성은 있는 직종인지 네. 또 연말까지 둬도 괜찮을런지 음. 목표가를 좀 네, 만약에 정확하진 괜찮은 않겠죠. 종목이라면 목표가까지도 들어보고 네. 싶다는. 예. 11,400원에 사셨고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30%입니다. 30%. 그래요. 지금 어제도 뭐 개파락했고 오늘 아침에도 출발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오늘 뭐 지수도 좀 그런데 그래서 10,000원대도 조금 깨질 수도 있는 1,800원까지 내려왔고 그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11,000원대 위쪽에서 쭉 좀 조용한 움직임 보여주다가 어제 급하게 개파락 오늘도 또 개파락해서 지금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1,400원에 30% 비중. 2분기 당장 이제 실적 얘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실적이 괜찮은 건지 성장성은 좋은 건지 뭐 목표가까지 다 알고 싶다고 네, 하시네요. 그 수익성은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치는 조금 전망치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SK 네트워크스는 이제 전형선망을 매각했죠. 매각하면서 현금 흐름화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SKC의 어떤 그 지분이 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탁금에 지금 주식이 곧 이제 출시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박스권에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으나 좀 중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만약에 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물론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올리겠지만은 네. 조금 올리고 난 뒤 이후에는 반드시 때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 조금 위험한 자리인데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0일 이동평균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설이 이제 조합해 보면 모이는 자리가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11,400원인데요. 네. 좀 기다리시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12,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일단은 매도. 만약에 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동종목은 10,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면은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면은 물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오른다면은 이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11,500원 정도를 통과하면은 일단은 12,000원까지 가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계시면서 만약에 올라오면은 12,000원 보시고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길게 들고 가기엔 좀 그런 주식이라고 아니, 보시는 건가요? 그런 주식이 아니고요. 이제 물량이 좀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12,000원까지 반등한다면 여기서는 대량 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12,000원까지 반등 보시고 만약에 12,000원 아니더라도 매수가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힘이 없으면은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는. 물량 나오는가 보다 네, 하고.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재무구조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뭐 아주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호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SK 네트워크스 지금 SKC가 갖고 있던 물량들 거의 다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물량이 더 소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11,400원에 사셨는데요. 12,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챙기고 빨리 나오는 이런 전략을 얘기하시고요. 매수가까지 좀 회복이 됐다 싶었는데 12,000원까지는 못 가겠다. 힘이 좀 없네라고 생각되시면요. 그때도 한 그 정도에서도 더 큰 욕심 12,000원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나오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0,000원 깨지면은 그냥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2,0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SK 네트워크스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종목은 또 하면 안 되죠. 어떤 종목이시는데요? 한국전력을 네. 한국전력도 38,700원에 잡았는데 그런 좋은 종목은 뭐 장기로 두면 괜찮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고 매 빠지네요. 38,700원이요? 예. 3월달, 4월달 뭐 이때 사셨나요? 예. 예. 그때 사셔서 3만 원까지 가는 걸 보셨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좀 올라온 게 뭐 3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한 33,000원 정도인데 한국전력 이런 종목 좋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SK 네트워크스보다도 옛날에 그거 보고 국민주라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뭐 한국전력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원자력 관련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조금 지금은 흐름이 좀 안 좋지만은 앞으로 좀 괜찮은 게 쉽게 말하면은 전기료를 조금 올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기료 인상의 분에 대한 어떤 한국전력의 수혜는 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자회사들 쉽게 뭐 한전기술, 한전 KPS가 어떻게 수익을 내냐에 따라서 또 동종목도 많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쉽게 말하면 14,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13,800원을 이상을 돌파를 못하면서 좀 내려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35,550원 지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지금 38,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네. 38,000원대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를 좀 보시면서 한 3분기, 4분기 쉽게 말하면 한 4분기까지 보시면서 매수가 올라오면은 조금 매수가에서 좀 힘이 없으면 빠져나오는 전략. 근데 이 종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쉽게 말하면 공기업들의 그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중기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요 실적 시즌 지나면서도 한국전력이 좀 당겨서 이미 반영했다고 그래도 조금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예. 조금 더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그럼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어요. 예. 한국전력 지금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뭐 돈이 현금이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힘 좋은 종목으로 타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굳이 이 종목 굳이 이런 살리려고. 힘 없는 좀 종목을. 띄워주세요. 네? 그럼 그거 뭐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뭐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라도 이런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 네. 예.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장 주도주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전기전자 자동차주들 또 이런 주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지금은 오늘 시세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뭐 고려 아연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장을 보시면서 지금 딱히 뭐 지금 집어드릴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제가 준비를 해 나오지를 못해서 근데 조금 그 시장의 강한 흐름 쉽게 말하면은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주 쉽게 말하면은 뭐 자동차 뭐 전기전자 요런 어떤 그 운수 장비 쪽에 요런 어떤 종목들을 찾으셔서 진입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 흐름에 좀 편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가봤으면 저희 쭉 앞에 방송하신 거 아마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몇몇 종목들 후보군들이라도 좀 네.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한국전력 저희가 상담을 또 함께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더 커지신 건 아닌가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전력 그리고 SK네트워크스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을 상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 빨리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위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한국선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선제요. 얼마에 사셨나요? 2,980원이에요. 2,980원이요. 이거 사신 지가 조금 된 것도 같은데.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예. 작년 추운 겨울 연말쯤에 사셨나요? 그것보다 더 오래. 예. 그럼 작년 여름. 예. 예. 일년 그렇군요.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여름 거의 한 1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3,000원 정도에서 사셨는데 지금 거의 한 2,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십니까? 25% 정도 납니다. 네, 25% 정도. 예, 뭐 적은 비중은 아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선제에 대해서 정확히 궁금하신 사항은요? 그래서 이 테마 조작해갖고 네. 누석으로 그 사람들 옛날에 내가 한 2, 3년에 보니까 한때 좋을 때는 또 잘 가더라고요. 뭐 4대한 사업 해갖고. 네. 좀 가다 또 안 가고 자꾸 이제 하면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네. 중간에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란지. 중간에 보니까 6,000원 이렇게도 갔었고 했는데 한 번도 그때 사는 건 아니고요. 네. 3,000, 제가 사고 나서 3,000 한 500원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계속 내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한국선제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뭐 얘기도 워낙 많고 그래서. 네,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은 저 개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개인분들이 진입하셔서 예. 특히 이제 그 수익보다는 조금 손실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 네. 종목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개별주들의 어떤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1,8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 아침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침에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는데요. 아침에 동시효과에 제가 보니까 조금 올라왔다가 조금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가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2,400원까지 보시면서 기다리시고요. 2,400원 돌파하면은 2,600원, 700원까지 보시는데, 자, 매수가가 2,980원 같으면은 좀 꽤 높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4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2,400원을 돌파한다면은 2,600원에서 70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만약에 1,800원을 또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방 쪽에 힘이 강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정말 뭐 하한가 정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량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인 장비 차원에서 거의 뭐 종목이 움직이지 네.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은 일단 수급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00원을 이탈하면은 이 종목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는 2,400원에서 2,600원, 2,700원 보는데, 자, 2,980원까지, 물론 뭐 힘이 좋은 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목이 최근에 지금, 2,600
80원이 최고 고점입니다. 그래서 2,680원 이거 못 들어오면 종목도 이 종목도 갈 수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대하고 2,700원대, 뭐 2,680원대 요때 일단 흐름을 잘 보시면서 요때 만약에 뭐 올라와서 만약 좀 흐름이 안 좋다 싶으면은 바로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굳이 보면 2,400원까지 가는지 한번 보셔야겠네요. 2,400원을 뚫어야 뭐 말씀하셨던 2,600원, 700원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1,800원 지금 계속 움직였던 것의 어떤 박스권 하단 정도 1,800원 깨지면은 이 종목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조금 손실이 있으시겠지만 1,8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테마 얘기가 다시금 이렇게 나와서 한번 쑥 올라와야 또 2,400원까지도 사실은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뉴스가 떠야 이 종목도 지금 이 붙어있는 거래 그리고 거의 없는 수급 좀 들어와주고 올라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선제 참 쉽지 않은 종목에 일단 들어가셨는데 예, 지금 저희가 가격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고요. 투자 성과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선제까지 상담을 해드렸고요. 끝으로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얘기해볼까요? 저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얼마에 사셨나요? 33,200원에요. 네. 20%요. 33,200원에 20%.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좀 올라와서 35,000원도 뭐 이상 갔다가 36,000원도 찍었다가 36,000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네. 그때 팔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이게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재료가 나온 것 같아서 그때 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싶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사도 될지. 아, 조금 더 사실 생각도 있으시다는? 예. 일단 36,000원에 안 파신 거 보면은 그 이상을 네.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떨지 뭔가 좀 좋은 재료가 나올 법 할는지. 자, 이런 말 있습니다. 재료에 팔고, 조금 재료 이후에 조금 흐른 다음에 좀 사라는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살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은 수익은 나셨는데, 지금 약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종목은 괜찮습니다. 메디포스트.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줄기세포의 어떤 그 테마주들이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은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약 박스권을 흐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한다면은 37,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37,000원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한 4만 원까지 대응을 하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5만 원, 6만 원 제가 뭐 욕심에는 네. 뭐 7만 원까지도 뭐 대응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4만 원에서 1차 목표는 4만 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손절을 하신다면은 매수가 이탈하면 일단 손절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네. 33,2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가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33,200원 이탈한다면은 좀 위험해지니까 네. 좀 보시면서 종목을 지금 힘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거래량 보니까 극히 미미한데요. 자, 이 종목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좀 가지고 계시면서 한 37,000원에서 4만 원권까지 보시면서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디포스트 내년에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신 것 같긴 한데 추가적인 물량을 지금 자리에서 더 사는 거는 권하지 않으셨고요. 단기적으로 37,000원에서 4만 원까지 일단은 보면서 매수가 사신 가격 있죠. 그것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서 빠진다 싶으면은 그 정도에서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또 미련을 갖지 않는 걸로 손절 라인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좀 전만 해도 정말 빵이었습니다. 그 빵이라는 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1730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거세지고 있고요. 선물 쪽도 처음에는 매수 우위로 시작을 했었지만 또한 매물들이 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된 뒤에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과 외국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조용합니다만은 물밑에서는 2분기 실적이 바로 오늘부터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해서 가시화되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지수와는 상관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1730에 안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오늘 코스피 종목 찾기에 한창이네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종목이 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